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입니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한 이후에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모든 보장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그중에서도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고 또 상품 또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율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에서는 유병자들의 현명한 보장 준비 방법과 또 보험료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아파도 걱정 없는 보장 준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다양한 보험에 관한 궁금증은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무료 상담 전화를 활용하셔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한 세 친구. 운동 후엔 수다 타임이 시작됩니다. 목말라. 목 좀 축이자. 나도 한 모금만. 잠깐 스톱!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오렌지 주스에 설탕 함유량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에이, 괜찮아. 그럴 줄 알고 무설탕으로 샀거든. 에이, 왕지방 얘가 어떤 앤데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무설탕 무지방으로만 드시거든? 나 얘가 먹는 거면 무조건 믿고 먹는다? 이거 봐봐. 여기 써있지? 무설탕. 무설탕인 거 먹고 시중에서 파는 주스는 절대 안 돼. 이건 압수야. 물 마셔, 물. 물 마셔, 물. 오늘의 주인공 노처녀 씨. 이렇게 유난을 떠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혈압과 건강관리는 나 몰라라 하던 과거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경험이 그녀를 건강전도사로 바꿔놓은 것인데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평생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수술 이력까지.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긴 노처녀 씨를 포함해 나머지 두 친구 역시 만성질환인 당뇨의 고지혈증으로 괴롭기는 마찬가지. 보험 가입은 꿈 같은 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나저나 너희 보험 어떤 거 들었어? 이게 누구 연장지르냐?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혈압에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졌잖니. 보험 가입은 꿈도 못 꿨다. 니 팔잖아, 내 팔잖아. 야,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당뇨병 걸린 사람이니까. 아픈 게 무슨 죄냐? 사실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조금만 아파도 보험 못 드는 줄 알았거든. 근데 세상 참 좋아졌더라. 우리처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보험 가입이 된대. 진짜? 에이,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고혈압 관련해서 혜택 좀 받아보려고 이 회사 저 회사 얼마나 많이 다녀봤는데 보험 가입 말짱 꽝이더라, 꽝. 보험 가입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어째 더 피곤한 것 같으네. 우리처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보험 가입이 된대. 근데 아까 왕지방이 한 말이 진짠가? 하긴 요즘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내 돈 내고 내가 보험 가입하겠다는데 한번 알아봐. 어떻게 알아보려나 했더니 보험 사이트를 보고 있네요. 어디 보자. 오, 이거 보험료도 싸고 진짜 괜찮은데? 세상에, 어디가 아픈지 확인 안 하는 보험도 많잖아? 그래! 결심했어! 안 되면 되게 하라. 보험 가입이 안 되면 되는 보험으로 여러 개 가입하면 되지 뭐. 많이 들어놓으면 그중에 뭐 하나라도 얻어 걸리지 않겠어? 질보다 양으로 승부 보는 거야. 보통 만성질환 환자들이 보험 가입을 못한다는 생각에 사망보험, 상해보험 위주의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관련 보험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의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해보험은 무심사 보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렵지 않습니다. 결혼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며 남편보다 든든한 보험을 선택한 노처녀 씨.
편안한 마음으로 꿀맛 같은 낮잠을 즐기고 있는 그녀 앞에 영원한 라이벌 왕재수 화장이 등장해 주시니 우와, 이러다 책상에다 머리 박겠네, 박겠어. 어? 아니 뭐 시집도 못 간 노처녀가 밤새 뭘 하길래 이렇게 회사에서 잠을 자? 응?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잠을 잘 못 자서 잠깐 졸았어요, 잠깐. 아이 잠깐 무슨 그 아까 점심 먹고 와서 지금까지 쭉 계속 자더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왕 과장님? 아니 내가 노 과장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부장님 호출이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오세요. 예? 아이고 어쩜 저렇게 하는 말마다 얄미울 수가 있는지. 부장님 긴급 호출이라는 말에 일단 따라 들어가긴 했는데 한쪽은 웃음꽃 만발, 다른 한쪽은 초상집 분위기. 이 상반되는 온도차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노처녀 과장이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 말이야. 총책임자를 우리 왕재수 과장이 맡는 걸로 해서 이번에 마무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으로 따지면 노처녀 씨가 한참 위지만 아부 실력으로는 한 수 아래.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원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언제 폭발할지 모를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화. 아니 혈압을 삭히고 있던 그 순간 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쁜데 전화로 하고 난리야. 아, 왜? 누가 전화를 그렇게 예의 없이 받냐? 나 오늘 엄청 예민하거든. 잔소리 할 거면 끊어. 너 혈압도 높은 애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짜증내다가는 혈압 더 올라간다? 어쩌려고 그래 진짜? 고혈압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지? 동생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쏟아지는 언니의 독설. 안 그래도 불난 집에 열심히 부채질 중이네요. 네.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야야, 너 이번 주에 선 보는 거 까먹은 거 아니지? 언니 진짜 웃긴다. 언니는 결혼하고 맨날 형부랑 사내 안 사내 날리면서 나한테 왜 자꾸 결혼하라 그래? 왜? 혼자만 당하기 억울하다 이거야? 너 늙어서도 지금처럼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언니한테 먹여 살려달래? 싫다는데 왜 자꾸 사람을... 문자로 시간이랑 장소 보내놨어. 꼭 가라. 여보세요? 워워워 그러다 고혈압으로 진짜 쓰러집니다. 시간, 학벌, 성격, 외모 다 갖췄다니 내가 한 번은 만나준다. 별로면 집에 가서 피자나 시켜 먹어야지. 아니 저기 혹시 노처녀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노처녀. 소개팅남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구겨지는데 혹시 아는 사람인가 했더니 회사 진상이 소개팅남으로? 아니 이게 무슨 막장입니까? 제가 좀 늦었네요. 늦으셨으면 늦었네요 뒤에 죄송합니다를 붙여야 하는 게 맞겠죠? 아이고 겨우 10분 늦은 걸로 무슨 죄송식이나. 뭐라고요? 아니 딱 봐도 저보다 한참 두려워 보이셔서 그리고 송혜교 닮았다고 해서 나왔는데 딴 사람이 나왔나 해서요. 저기요, 초면에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 얼굴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예? 저는 30대를 원하는데 그쪽은 40대고 송혜교랑 완전 딴판에 성격도 그다른 것 같으시고. 예? 계속되는 인신공격의 완전 폭발. 40줄의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나 했더니 무개념 소개팅남의 환자복 먼저 입게 생겼네요. 꼬박꼬박 약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혈압 올라가게 하는데 말이죠. 설마 보험까지 배신하진 않겠죠? 이게 뭐야? 아니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잘도 빼가면서 정작 아플 땐 보장도 하나도 안 해주고 치료비, 약값에 보험료에 완전 망했네, 망했어. 노처녀 씨처럼 고혈압과 수술 이력이 있는 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 많습니다. 유병자들을 위한 유병자 보험 또는
일반 보험에 해당 질환과 관련한 보장을 추가하여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할증심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리고 건강까지 버리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좋은 보험 하나가 10보험보다 남편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저한테 꼭 필요한 보험 추천해 주실 분 어디 없나요? 네? 네, 40대의 새 친구의 사연이었습니다. 뭐 요즘 100세 시대인데 40대면 뭐 거의 애기 아닌가요? 청년인데. 근데 의외로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뭐 당뇨까지 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만성질환 환자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굉장히 많죠.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을 얘기하는데 네. 오랜 기간 발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성인병이 이제 만성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만성질환은 2016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간질환, 그리고 관절염 이 네 가지만을 보더라도 2016년 한 해 동안 치료받은 환자 수가 무려 1,700만 명.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이미 우리 주변에 만성질환 환자인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이야. 자, 보험극장에서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겠죠? 어떠세요? 예. 생각보다 흔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극장 주인공들처럼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이 꼭 필요하고 또 보험 가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은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을 가입하러 막상 가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던가 내가 먹고 있는 약을 세세하게 고지를 해야 하는 등 좀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가입이 수월한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 쪽으로 권유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작 내가 질병이 필요할 때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는 거겠죠. 네, 네. 사실 요즘에는 혈압약 하나를 먹는다, 뭐 당뇨약 하나를 먹는다, 이 정도는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아플 확률이 남들보다 좀 높은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성질환 가지신 분들 보험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네네. 희소식입니다. 예. 근데 앞서 이제 경우에는 고혈압 약을 지금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는 중에 소개팅남. 정말 제가 봐도 확 그냥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지금 보니까 심근경색까지 발병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또 여러 개의 질병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해요. 지금 고혈압인데 네네. 여러 가지 동반에서 나오는 동반 질환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고혈압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과 관련된 것들 15가지 정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예. 말초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심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겠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의외의 것들이 좀 있어요. 신장 질환. 신장. 네, 예. 그리고 신부전. 신부전. 네, 이런 네네. 것들. 그러니까 사실 혈압이라는 거는 이제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체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다른 것들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건강할 때 네. 미리미리 대비를 다 해 놓으셔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 혈압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사실 혈압약을 먹고 120에 80이 혈압의 정상 기준인데 그렇죠. 이 기준치에서 뭐 130, 140까지는 사실은 뭐 크게 네. 내 몸에 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 200을 넘는 경우
이런 경우 혈압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장기의 손상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장기 손상된 부분을 다시 복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약을 챙겨 드시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그러시면 뭐 보험 가입하는데도 문제가 없으시죠. 자, 근데 이제 뭐 아픈 것도 정말 속이 상한 데다가 지금 현재 보니까 보장도 지금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장 준비를 했으면 좀 튼튼하게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주인공처럼 예. 사실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 질환이 생기기 전에 혈압만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거 없이 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이 혈압이 언제 발병이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 그다음에 복용 중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것들만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신다면 가입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럴 때 우리가 심사를 받는 그 보험이 있습니다. 네. 일반 보험, 건강한 분들도 가입하는 보험 중에 혈압이 있는 분들, 이런 만성질환 분들은 할증 심사 플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보다는 보험료가 다소 좀 올라가지만 아무 무리 없이 의료 실비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 실비를 통해서 또 혈압 관련된 질환, 동반 질환들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40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한 7만 원대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내용이 좀 귀가 솔깃하긴 한데 사실 할증 심사 플랜이라고 얘기하니까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좀 생소한데 정확히. 할증심사 보험이라고 이렇게 보험의 범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보험입니다. 건강하신 분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보험에 그 약간의 그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입을 하는 건데 택시 타는 거예요. 네. 낮에 택시 타면 정상 요금 내면 되지만 밤에 타면 할증 택시비 붙는 좀 내야 되잖아요. 건강할 때 보험 가입하면 그냥 일반 보험료 내면 되지만 약간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때는 보험료를 건강하신 분에 비해서는 좀 더 내라. 이게 바로 일반 보험의 할증심사 플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병자들도 일반 보험으로 보장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TV 보시면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병이 있는데 보험 가입이 그것도 일반 보험으로도 가능하다고 믿기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보험 극장에서 그 의문을 확실하게 풀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세 친구들의 또 다른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건강관리가 선택이었던 20대 때와 달리 건강관리가 필수가 된 40대 중년들이 모였습니다. 너 보험 어떤 거 들었어? 내가 니들처럼 남편이 있니 자식이 있니 믿을 거라곤 보험밖에 없잖니. 사망보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에 치아보험까지 말도 마. 매달 보험료 빠져나가는 거 보면 내가 보험료 벌러 회사 다니는 것 같다니까. 그거 나처럼 당뇨 있는 사람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우리처럼 만성질환 약 먹고 있는 사람은 그런 보장 안 돼. 아닌데? 우리 2층에 지연이 엄마 있잖아. 그 엄마도 당뇨잖아. 그런데 보험 가입했던데? 뭐라더라? 맞아. 유병 전용 보험. 진짜야? 에이, 잘못 들은 거겠지. 그래서 나도 쓸데없는 것들만 들었다가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 하나도 못 받았잖아. 아니야, 맞다니까. 요즘 이것저것 종류도 많고 보장도 빵빵하게 된대. 야, 스마트폰을 홈으로 갖고 다니냐?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지. 유병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검색 한 번으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입니다. 이거 좀 클릭해봐. 다시 한번 보자.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도 가입 가능. 심근경색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대. 야, 너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는 이런 것도 몰랐냐? 야, 우리 내일 당장 가자. 미처 이것까지는 몰랐던 노처녀 씨도 살짝 놀란 눈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두 친구 손에 이끌려 결국 보험회사까지 왔습니다. 난 괜찮다니까. 괜찮기는 되게 뭐가 돼. 일단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니까. 아픈 거 뻔히 알면서 보험 가입 시켜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돼? 다 상술이라니까. 야, 똥인지
콩인지 된장인지 상술인지 아닌지는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좀. 와, 아이.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하는 게 영 내키지 않지만 일단 들어가 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진짜 있어요? 유병자 전용 보험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거. 저희처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도 보험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종류도 아주 다양하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어떻게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유병자 전용 보험 자체가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 가능하십니다. 갱신형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거 아니에요? 갱신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건 다 옛날 얘기예요. 갱신이든 비갱신이든 가입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장이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유병자 전용 보험은 물론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도 빵빵하답니다. 단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할증과 부담보에 대해서 알아만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병자가 일반 보험에 가입한다면 특정 질환에 관련된 보험료 할증, 즉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담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에서 제외시키는 조건을 뜻합니다. 보험사와 약속한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담보 기간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들에겐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솔깃한 조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미 한 번의 실수를 경험했던 노처녀 씨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여기 서명란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뭐해, 빨리 사인해. 빨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좋다잖아. 빨리. 난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보험까지 유병자 전용 보험을 들라고? 나 환자여 광고할 일 있어? 그래! 결심했어! 할증이니 부담보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보험이잖아? 그리고 난 지금은 고혈압만 문제니까 이것만 돈 조금 더 내면 되지 뭐. 할증 심사보험으로 선택 가져와. 유병자 보험에 가입한 두 친구와 달리 일반 보험 할증 심사를 선택한 노처녀 씨. 잘한 걸까요? 할증 심사 보험은 유병자이기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형태로 부담보와 보험료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보험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유병자 전용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실비까지 가입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보험의 문턱을 넘은 지 5년 후 세월을 역행하고 있는 노처녀 씨. 변함없이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런데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안 보이네요. 그 친구들 이제 여기 안 나와요. 아니 왜요? 한 친구는 남편이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집이 망했거든요.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 보험부터 줄이자며 해약했는데 글쎄 몇 달 뒤에 뇌출혈로 쓰러졌지 뭐예요. 괜히 보험 해약했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출혈은 보장도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그럼 나머지 한 친구는요? 그 친구 남편이 되게 짠돌이거든요. 자기 몰래 비싼 보험 들었다고 노발대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뒤를 내치고 학을 떼고 자기 보험료는 자기가 벌겠다며 요즘 밤낮으로 식당에서 일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길래 내 말 듣고 할증심사보험 가입했으면 보험료도 아끼고 아플 때 보험금도 받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래요? 노처녀 씨의 근거 있는 자신감. 보험은 평생 함께할 결혼 상대를 고를 때처럼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 병력 때문에 보험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저렴한 보험료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 보험 할증 심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참, 노처녀 씨. 네? 이번 기회에 똑순이라는 거 전국적으로 알렸으니 곧 좋은 남자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관리 열심히 하기로 저랑
약속! 네, 일반 보험의 할증 심사와 또 간편 심사 보험을 놓고 고민한 세 친구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건 뭐 제가 봐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건 우선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편심사보험은 가입하기 좋긴 하지만 상품 자체가 유병자들을 위한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처음부터 높게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싶은 특약만 보험료가 높은 게 아니라 네. 전체 특약이 전부 다 보험료가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할증심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면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 담보들만 보험료를 내 개인 상태에 따라 뭐 20%를 보험료로 올릴 것이냐, 뭐 50%로 올릴 것이냐, 이거를 심사를 받아서 올리는데 상해 관련 담보는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특약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할증심사, 간편심사는 전부 다 올리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앞에 보험극장에서처럼 일반 보험의 할증 심사 아니면 아예 유병자를 위해 만들어진 간편심사보험,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한꺼번에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편심사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66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이시라면 일반 보험에 역시 가입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만성질환이 있는데 뇌경색 쪽으로 가족력이 있어서 뇌경색 진단비를 준비를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심사보다는 일반 보험의 할증심사로 준비를 하셔야지 보장을 넉넉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령자들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의 약만 드시고 계시다면 뭐 할증심사보험 이거 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고령자 분들도 네.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5세 정도시면 할증심사 플랜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단 가입하시는 방법은 일반 보험과 똑같다는 점. 5년 이내에 진찰, 검사, 진단,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고지를 하시고 나서 전화나 서류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시면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역시 이제 보험료입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보험의 할증 심사 그리고 간편 심사 보험, 간편 심사 보험은 좀 전체적으로 조금 높다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두가 유병자들의 보장 준비 방법이잖아요. 자, 보험료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 일반 보험의 할증심사 플랜을 하는 것과 네네.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는 것. 그러니까 간편심사보험 사실 아프신 분들만 모아놓은 보험인 거고 네네. 일반 보험에다가 할증심사 플랜을 하는 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잠깐 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 할증심사 플랜이 간편심사보험보다는 좀 보험료가 저렴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례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을 이렇게 설계를 실제로 돌려보다 보면 어떨 때는 간편심사보험이 오히려 보험료가 저렴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치료를 얼마나 치료받으셨고 또 어떤 상품에 어떤 담보들을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의 할증심사 플랜 자체가 가입이 안 되시고 간편심사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분들 말고 둘 다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 상품을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극장의 왕지방 씨 그리고 당주아 씨.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이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보험료가 사실 보험을 선택할 때 참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입할 때는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들께 늘 1순위로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보험료 납입의 여력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아무리 좋은 특약이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중간에 해지를 하면 내가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도 100%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특히나 경제 여력이 없어지는 은퇴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보험을 내가 해지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렴한 보험으로 새롭게 가입할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그냥 가입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내 재정 상태 그리고 미래의 내 상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럴 수 있는 전문가와 꼭 상담 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할증 심사는 그러니까 특정 질환의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할증 심사 그리고 간편 심사의 보장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그 할증 심사 플랜은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모든 보장을 내가 설계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 보험의 할증 심사 플랜인 거고, 간편 심사 보험은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여튼간에 아프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간편심사보험에서는 가입이 안 돼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고, 두 번째는 간편심사보험은 요즘 물론 회사들에서 비갱신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갱신형 상품들이 많고요. 특약들 같은 경우 일부 특약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갱신형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유병자 전용 보험에도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일반 보험인데 할증 심사 보험으로 보장 준비를 좀 하고 싶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게 좀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좀 꼭 전하고 싶은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할증 심사 제도는 병력이 있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보험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병력들을 세세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세세하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세세한 것들을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류를 가서 떼기가 귀찮으신 거예요. 네. 내가 거기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뛰어와가지고 제출했더니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어쩌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힘들죠. 근데 보험이라는 게 잘 보세요. 내년, 내후년까지만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혈압이 있는데 혈압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은 할증심사 보험이에요. 이걸 보장해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다만 보험료를 조금 더 높이 매기겠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보장이 되냐? 100세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십 년을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조금 그게 내 절차상으로 좀 번거롭다 하시더라도 앞으로의 노후 준비 차원에서 내가 제대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뭐 자녀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B형 보균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뭐 증상이 있다거나 뭐 약을 먹는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예. 사실 이 B형 간염 보균자가 뭐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요. 어머니에 의해서 감염되는 수직 감염자들도 사실 상당수가 있어요. B형 간염 보균자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간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예요. 근데 간암 발병률의 72%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결과가 대한간암학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간암 환자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간염이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생활하는 것도 똑같고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검사를 해보니까 간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어떤 것까지 되냐면 의료실비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간염 보균자들은 대체로 6개월마다 한 번씩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활동성이 아닌 비활동성으로 확인이 되면, 그리고 이전에 간염으로 내가 활동성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분들이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야 되실 게 바로 이 실비하고 네. 암진단비세요. 이게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시면
간과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금 높일 뿐이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다른 질환보다는 비형 간염 보균자들의 할증률은 조금 더 낮은 편이에요. 보험료가 일반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형 간염의 어떤 보균자 뿐만 아니라 비형 간염의 어떤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보험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하셔서요. 100세 시대 치료비 걱정 없는 보장 준비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보험에 관한 분석과 진단,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문제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청자 상담 코너입니다.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 또 문자 주셔도 되고요.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직접 자필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사연과 보험증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는요. 소정의 선물도 마련됐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저는 수원에 사는 올해 59살 조그마한 가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예전에 제가 보험을 많이 가입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전부 해지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재작년에 아는 사람한테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네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가 요즘 밤마다 행복 100세 잘 보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 것도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해봤습니다. 네네. 혹시 월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시나요? 이게 지금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요? 예. 네, 제가 근데 작년 2011년도부터 당뇨가 좀 있다고 해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거 빼고는 병원에 가본 적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이제 현재 10년 갱신형 간편심사보험을 하나 유지 중에 있는 시청자 사연이었습니다. 월보험료가 1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보험에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쉬운 점은 기존에 갖고 계시던 보험 해약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가입해 놓은 거를 해약하신 게 가장 아쉽고요. 보통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보험부터 해결해. 대부분 그렇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건 이제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편심사보험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간편심사보험을 선택하실 때 갱신형으로 선택하셨던 게 저는 좀 두 번째 아쉬운 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보장, 그러니까 사람 몸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또 빠져 있어서 보장만으로는 좀 보장 공백이 큰 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 기존의 가입 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없죠.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보장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가입이 되어 있는 몇 가지 진단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세모로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다 동그라미로 메꾸실 필요는 없어요. 동그라미로 메꾸게 되면 실제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많이 높이셔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선순위의 보험대로 좀 채우시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시청자님의 보험을 재구성을 해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보험이 모두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기존에는 없었던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의료 실비와 뇌경색 진단비를 준비를 하면서 비갱신으로 보험을 3대 진단금과 수술비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냥 일반 입원비에 가입을 할 경우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병 확률이 높은 2대 진단비 입원비로 가입을 해주시면 적정한 보험료로 준비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공백이 컸던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안심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전 중국에서 왔는데요. 예. TV 보다가 제 보험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했어요. 예. 사실 제 친구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3년째 누워있거든요. 아이고, 예. 그런 친구 모습을 생각하니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상담하려고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목소리만 들어봐도 상당히 좀 나이가 때가 어리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30대 초반인데요. 그러시죠. 근데 상당히 어리신데 벌써 친구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하니까 엄청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괜히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는데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기 전에 보험 좀 점검 받으려고요. 네네. 방송에 나왔던 혈관 질환하고 그 허혈성 심장 질환 등을 보충하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거든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뇌출혈로 쓰러진 친구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제 뇌혈관이라든지 뭐 심혈관, 뭐 허혈성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실손을 비롯해서 암,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을 유지 중에 있고요. 또 보험료가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이 보험료로 혈관 질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손보험하고 3대 진단비 그리고 약간의 특약들 해서 정확하게 10만 1,40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좀 안타까웠던 게 적립보험료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좀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 비용이 생겼으니까 이제 추가를 했죠. 운전자 특약을 3가지 방어비용, 형사비지원금, 벌금 한 5,500원 정도로 이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없었습니다. 1,000만 원 추가를 했고 뇌졸중을 3,0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1,000만 원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을 3,0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기존의 10만 1,400원은 8만 원 정도로 낮추고 그리고 부족했던 보완해야 될 것들 특약들을 4만 6,500원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 한 가지 그 후유장애 쪽, 상해 후유장애 쪽을 3%부터 가능한 특약을 더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는 조금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분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또 조정이 가능하네요. 예. 제가 그 중국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예.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 상담 많이 해봤거든요. 예. 중국에서 오신 분들 관련해서. 네네. 근데 의사소통이 굉장히 좀 원활하다 보니까 상담이 굉장히 잘 진행되는데 이분들이 좀 약간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중국에서 좀 치료받은 내용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아직 치료 그거 한 번도 안 받았어.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치료받은 내용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새로 병원 가서 치료를 하실 때도 그렇고 사실 중국에서 치료하신 내용들도 사실 저희가 그 보험회사 심사 파트에 이제 조사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에 그런 고지 의무 사항은 좀 반드시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속이게 되면 당장에는 이익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큰 병이 생겼을 때는 불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보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보장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그리고 보험료 절약 방법,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 상담 전화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보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보험 프로파일러 백종현입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이제 막 취직에 성공한 27살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꼼꼼한 월급 관리로 매월 32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겨 이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험과 노후 준비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의 재구성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주인공에게 유리한 보험이 무엇인지, 또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실손의료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물론 전반적인 상해 및 질병을 고루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를 준비합니다. 가장 발병 확률이 높은 3대 질병인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수술비와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반복적으로 보장되는 수술비와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성비 좋은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선택합니다. 넷째, 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합니다. 주가 하락에도 최저연금을 보증해주는 변액연금을 통해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험의 재구성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하고 폭넓은 보장과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보장인 실손의료비를 준비했고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를 각 1,10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각 2천만 원씩 설정해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탄탄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연금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든든한 보장 내용, 그렇다면 주인공의 보험료는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얼마로 책정됐을까요? 매월 총 납입보험료는 32만 원으로 보장보험 12만 원, 연금 2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에 납입을 끝내고 은퇴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장과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보험들, 내게 필요한 보험인지, 보험료만 낭비하는 보험인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다음 주 시간에는 100세 시대 꼭 필요한 준비 사항인 생활비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비법이 많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고요.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